세계 1위 헤지펀드가 지금 금을 사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어. 근데 이상한 게 있어. 같은 사람이 주식 반등은 합리적이다 라고도 말했어. 주식 사도 된다면서 금을 사라고? 이게 과연 모순일까? 아니야. 여기에 진짜 전략이 숨어 있어. 안녕. 남들이 못 보는 경제의 이면을 분석하는 경제사냥꾼이야. 어제 CNBC에 레이 달리오가 나왔어. 운용자산 200조 원. 2008년 금융위기를 1년 전에 예측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굴리는 남자야. 이 사람이 딱 두 마디를 했어. 미국은 확실히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왔다. 지금 금리를 내리면 연준의 신뢰가 무너진다. 대부분은 스태그플레이션이래 무섭다 하고 끝내. 정작 달리오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핵심, 그 안에 숨어있는 투자 전략은 놓치고 있어.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딱 세 가지야. 첫 번째, 달리오가 말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왜 지금 이 단어가 중요한지. 두 번째, 금리 인하 시점이 9월 이후로 밀린 진짜 이유와 우리 투자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달리오가 포트폴리오의 5에서 15%를 금에 넣으라고 한 이유, 그리고 초보자가 금에 투자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전부 빠짐없이 설명해 줄 테니까 딱 집중해봐. 먼저 이 경고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부터 알아야 해. 레이 달리오. 이름이 낯선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을 모르면 오늘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자체가 안 풀려. 1975년에 뉴욕 맨해튼 투룸 아파트에서 브리즈워터 어소시에이츠라는 회사를 창업했어. 그게 지금 운용자산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조 원을 굴리는 세계 2위 헤지펀드가 됐어. 투룸에서 200조까지 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건 돈의 규모가 아니야. 위기를 맞추는 능력이야. 2000년 닷컴 버블 때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무려 1년 전에 예측했어. 당시 모든 투자자들이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할 때 달리오는 위기가 온다고 외쳤고, 실제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다른 헤지펀드들이 줄줄이 파산하는 와중에 브리즈워터는 오히려 9.4% 수익을 냈어. 그래서 금융계에서 금융계의 스티브 잡스라는 별명까지 붙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올해 들어 계속 같은 방향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어. 2월에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 정상회의에서 세계가 자본전쟁의 문턱에 왔다고 선언하면서 금을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넣으라고 했거든. 3월에는 소셜미디어에 지금은 위험한 시기다, 현금이 최악의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글을 올렸어. 그리고 어제 4월 27일 CNBC에 직접 나와서 결정타를 날린 거야. 우리는 확실히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있다. 위기를 맞추는 사람이 석 달 연속으로 점점 더 강하게 같은 경고를 보내고 있어. 이걸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자,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난리치는 걸까? 스태그플레이션, 영어로 스태그네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야. 보통은 경기가 안 좋으면 물가가 내려가잖아.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물건값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거든.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정반대야. 경기는 안 좋은데 물건값은 계속 올라. 이걸 일상으로 옮기면 이런 거야. 월급은 그대로인데 마트에 가면 장바구니에 담는 물건값이 자꾸 올라. 외식비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지. 이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달리오가 진단한 거야. 근데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해. 달리오는 왜 확실히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단언했을까? 숫자를 보면 이유가 명확해져.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3.5에서 3.75%야. 연준이 1월, 3월 두 번 연속 동결한 상태지. 그런데 물가는 어떨까?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대비 3.3% 올랐어. 이건 2024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이야. 특히 휘발유 가격이 무려 18.9% 폭등했어. 왜? 이란 전쟁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겼거든. 그러면 경기는 어떨까?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내놓는 GDPNow라는 게 있어. 실시간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을 추정하는 모델인데 원래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을 3.0%로 봤거든. 근데 지금은 1.2%까지 떨어졌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물가는 목표치인 2%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고 성장은 3%에서 1.2%로 반토막이 났어. 물가는 올라가는데 성장은 내려가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구간인 거지. 이전 영상에서 케빈 워시 체제 전환을 다뤘을 때도 말했지만 지금 연준은 아주 불편한 자리에 앉아있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리자니 물가가 더 올라갈 거고,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자니 경기가 더 무너질 수 있거든. 진퇴양난이야. 그리고 달리오가 여기에 딱 한마디를 더 꽂았어. 케빈 워시를 향해서 한 말이야. 워시는 5월 중순에 제롬 파월의 뒤를 이어 연준 의장으로 취임할 사람이거든. 달리오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금리를 내리면 당신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연준의 신뢰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한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준이라는 건 결국 신뢰로 먹고 사는 기관이거든. 중앙은행이 물가를 2%로 잡겠다고 약속하면 시장이 그걸 믿어야 실제로 물가가 안정되는 구조야. 근데 물가가 3.3%인 상태에서 금리를 내려버리면 시장이 이 사람들 물가 잡을 생각이 없구나 라고 판단하는 순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폭등하면서 진짜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간 거야. 달리오가 경고한 게 바로 이 지점이야. 근데 여기서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지점이 생겨. 사냥꾼님, 그러면 금리 인하는 대체 언제 되는 거예요? 9월이라는 말도 있고 올해 아예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뭐가 맞는 거죠? 핵심만 말하면 지금 시장은 빨라야 9월, 안 되면 연내 동결로 기울어져 있어. 숫자로 보자. CME 패드워치라는 게 있어. 금리 선물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이 실제로 돈을 걸어서 베팅하는 건데 이게 바로 내일부터 시작하는 4월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될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어. 6월 인하 확률은 고작 4%, 7월도 16%에 불과해.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보고서가 이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보여줘. 주요 투자은행 10곳의 전망을 보면 바클레이즈, 골드만삭스 등 6곳이 올해 2회, 즉 0.5%포인트 인하를 전망했어.
시티은행 등 두 곳은 2에서 3회 인하를 받고, 근데 JP모건은 올해 금리 인하가 아예 없다고 봤어. 도이체방크도 1회 0.25%포인트 인하에 그칠 거라고 전망했지. 여기서 핵심은 전쟁 발발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야. 전쟁 전에는 대부분의 IB가 6월 금리 인하를 예상했거든. 근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폭등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뀐 거야. 선물 시장에서 9월 정책금리 전망치를 봐봐. 2월에는 3.25%였어. 3월에는 3.50%로 올랐고 4월에는 3.62%까지 올라갔어. 금리 인하 기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야. 심지어 JP모건 체이스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뭐라고 했냐면, 이란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시장이 현재 예상한 것보다 더 높은 금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둔 거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 IB들이 금리 인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뭐라고 봤냐면, 노동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 근원 물가로의 전이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을 꼽았어. 근원 물가라는 건 뭐냐면 식료품이나 에너지처럼 변동성이 큰 품목을 빼고 보는 물가야. 체중을 잴 때 두꺼운 겨울 외투를 벗고 재는 것처럼 일시적인 요인을 걷어내고 진짜 물가 흐름을 보는 거지. 지금은 유가 급등이 에너지 가격만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음식값, 의류값, 서비스 가격까지 옮겨붙으면 그때가 진짜 위험한 거야.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이 위험이 커지거든. 3월 기준 미국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8%로 전월 3.4%에서 확 뛰었어. 가계와 기업들 사이에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르겠구나라는 불안 심리가 퍼지고 있다는 신호야. 이 숫자가 계속 올라가면 연준은 금리 인하는커녕 인상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어. 특히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더 중요해. 미국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원달러 환율이 1474원까지 올라와 있거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0%인데 미국이 3.50에서 3.75%야. 금리 차이가 1%포인트 이상이니까 외국인 돈이 한국에서 빠져나가기 쉬운 구조가 되는 거야.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부담이 계속되는 거지.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야. 한국은행에 돈을 넣으면 2.5% 이자를 주는데 미국은행에 넣으면 3.75%를 줘. 너라면 어디에 돈을 넣겠어? 당연히 미국이잖아. 외국인 투자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한국 주식을 팔고 그 돈을 미국으로 가져가면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한 한국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도 압력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야. 한국은행 입장도 난감해.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는 상황에서 한국만 내리면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폭락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한은도 기준금리 2.50%에서 7회 연속 동결하고 있는 거야. 미국이 움직여야 한국도 움직일 수 있는 완전히 미국에 종속된 구조인 셈이지. 그럼 금리가 안 내려가면 우리 투자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달리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진단하면서 동시에 최근 주식시장 반등은 합리적이다라고도 말했거든. 기업 실적이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게 모순이잖아. 스태그플레이션이면 경기가 안 좋다는 건데 주식은 괜찮다고? 이건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야.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모든 자산이 다 망한다고 생각하는 건 틀렸어. 실제로는 자산마다 반응이 완전히 달라. 실적이 좋은 기업의 주식은 버텨. 근데 채권은 금리가 높은 상태니까 가격이 내려가. 현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만히 들고 있으면 구매력이 녹아내려. 달리오는 이걸 꿰뚫어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포트폴리오의 5에서 15%를 금에 배분해라야. 왜 금이냐고? 이걸 이해하려면 금이라는 자산의 본질을 알아야 해. 금은 인류 역사상 수천 년 동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아온 유일한 자산이야. 달리오가 직접 한 말을 빌리면 금은 찍어낼 수 없는 유일한 자산이다. 달러는 연준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찍어낼 수 있어. 채권은 결국 누군가의 빚이잖아. 근데 금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 그래서 물가가 올라갈 때,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전쟁이나 지정학적 위기가 터질 때 돈은 어디로 가냐? 금으로 가. 실제로 지난 1년간 금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봐봐. 국제 금값이 약 41% 올랐어. 같은 기간 미국 S&P 500 수익률이랑 비교해도 금이 압도적으로 이긴 거야. 근데 이 금값 상승이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 세 가지만 짚어줄게. 첫 번째, 탈달러화 흐름이야. 중국, 인도, 터키 같은 나라들이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 비중을 늘리고 있어. 글로벌 달러 비중이 65%에서 57%까지 내려왔거든. 미국이 경제 제재를 무기처럼 쓰니까 달러만 믿고 있다가는 언제 무기가 될지 모른다고 각국이 판단한 거야. 금은 어느 나라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대안으로 금을 쌓는 거지. 두 번째, 미국 재정 적자 문제야. 달리오가 미국의 국가부채를 심장마비에 비유할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어. 미국 정부가 매년 1조 달러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 빚을 갚으려면 결국 돈을 더 찍어야 해. 돈을 많이 찍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금값은 올라가는 거야. 세 번째, 바젤3 규정 변화야. 2025년 하반기부터 금이 은행들의 안전자산 분류에서 최고 등급인 티어1으로 격상돼. 이전에는 금을 가지고 있으면 50% 리스크 가중치를 적용받았는데 이제는 0%야. 현금이나 국채랑 같은 대우를 받는 거지. 이러면 전 세계 은행들이 금 보유량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밖에 없어.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달리오의 진짜 전략이 드러나. 그는 금값이 오를 테니까 사라고 말한 게 아니야. 포트폴리오 보험으로 가져가라고 말한 거야. 이 차이가 엄청 중요해. 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 말 그대로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전략이야. 원래 이 전략에서 금 비중은 7.5%야. 근데 지금 달리오가 5에서 15%까지 올려라고 말한 거거든. 기존보다 비중을 최대 2배까지 높이라는 거야. 그만큼 지금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뜻이지. 1973년에서 74년 스태그플레이션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봐봐. 주식은 48% 폭락했어.
장기 국채도 17에서 20% 빠졌어.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무너진 거야. 보통은 주식이 빠지면 채권이 올라서 서로 보완해주잖아. 그 공식이 깨진 거지. 근데 금값은 그 기간 동안 3배 이상 뛰었어. 이게 달리오가 금을 포트폴리오 보험이라고 부르는 이유야. 다른 자산이 전부 무너질 때 금만 살아남는 구조가 역사적으로 반복돼 왔거든. 물론 맹목적인 낙관은 금물이야. 금 투자에도 리스크 요인 3가지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체크하자. 첫 번째, 달러 강세 리스크야. 금값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면 금값에 하방 압력이 생겨. 지금 미국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 실제로 금값이 1월 고점 대비 온스당 5,626달러에서 4,700달러대까지 약 16% 빠진 적이 있어. 금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두 번째, 이란 전쟁 종전 시나리오야. 만약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유가가 내려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 그러면 안전자산 서로가 줄어들면서 금값이 조정받을 수 있어. 세 번째, 금은 이자를 주지 않아. 은행 예금은 이자가 나오잖아. 주식은 배당이 있고, 근데 금은 가만히 들고 있으면 한 푼도 안 생겨. 그래서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금을 들고 있는 기회비용이 커지는 거야. 자, 리스크까지 다 짚어봤는데 결국 이 판에서 투자자로서 뭘 봐야 할까? 글로벌 IB들의 금값 전망을 보면 방향이 보여. UBS는 단기적으로 6월까지 온스당 5,200달러, 연말까지 5,900달러를 전망했어. ANG은행은 2분기 금값을 온스당 5,800달러로 올려 잡았고, 모건 스탠리는 불케이스로 5,700달러를 제시했어. 대부분의 글로벌 IB가 금값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월가를 움직이는 거대 자본, 스마트머니의 진짜 시각이야. 달리오 혼자 금을 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 세계금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의 95%가 향후 12개월 내 금 보유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어. 중앙은행들이 3년 연속으로 매년 1,000톤 이상의 금을 순매입하고 있는 거야. 이건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이야. 그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딱 현실적인 그림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도 이번 주 4월 28에서 29일 FOMC에서는 100% 확률로 금리가 동결돼. 그리고 5월 중순에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취임해. 워시의 첫 FOMC 성명서에서 물가 잣대를 바꾸는지 포워드 가이던스 문구에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해. 이전 영상에서 다뤘듯이 워시 체제는 겉으로는 매파적이지만 속으로는 비둘기적인 구조거든.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방향이 맞아. 근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이 구간에서 금이 포트폴리오 보험 역할을 하는 거야. 금리가 동결되든 인하되든 전쟁이 길어지든 끝나든 금은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일정 수준의 방어막을 제공해주는 자산이거든. 자, 그럼 투자자로서 지금 당장 뭘 확인해야 할까? 핵심 체크 포인트 딱 3가지만 짚어줄게. 첫 번째, 초보자가 금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아야 해. 한국에서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야. 하나, KRX 금현물 계좌. 한국 거래소에서 직접 금 현물을 사고 파는 건데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어.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해. 실제로 에이스 KRX 금현물 ETF는 올해 개인 투자자 순매수가 3,201억 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폭발하고 있어. 이건 국내 상장 원자재 ETF 평균인 746억 원의 4배가 넘는 수준이야. 그만큼 한국 개인 투자자들도 금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거지. 두 번째 방법은 금 선물 ETF야. 코덱스 골드 선물 H나 타이거 골드 선물 H가 대표적인데 여기서 H가 붙은 건 환해지를 했다는 뜻이야. 달러 환율 변동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순수하게 금값 움직임만 보고 투자할 수 있어.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런 선물 ETF는 주식형이 아니라서 매매 차익에 대해 배당 소득세가 붙어. KRX 금현물 계좌가 비과세인 것과 차이가 크지. 세 번째로 미국 ETF인 GLD가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금 ETF야. 4월 27일 기준 43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 지난 1년간 수익률이 42.68%야. 해외 주식 계좌가 있으면 직접 투자할 수 있어. 각 방법마다 세금과 수수료 구조가 다르니까 자기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하면 돼. 세금을 아끼고 싶으면 KRX 금현물 계좌, 환율 걱정 없이 편하게 하고 싶으면 골드 선물 H ETF,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하고 싶으면 GLD, 이렇게 3가지 중에 고르면 돼.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달리오가 말한 5에서 15% 비중을 어떻게 적용할지야. 초보자라면 5%에서 시작하는 게 안전해. 예를 들어 투자 자산이 100만 원이면 5만 원 정도를 금에 배분하는 거야. 그리고 상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비중을 조절하면 돼. 한 번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거야. 금값도 오르내림이 있으니까. 세 번째 체크 포인트, 금값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 3개야. 유가, 달러 인덱스, 그리고 연준의 금리 결정이야. 유가가 계속 높으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살아나면서 금값의 호재야.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전환하면 금값이 올라갈 여지가 커져.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순간이 금값의 다음 랠리 출발점이 될 수 있어. 이 3가지만 뉴스에서 계속 체크하면 돼.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해. 달리오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단순히 금을 사라가 아니야. 지금은 어떤 한 가지 자산에 몰빵하면 안 되는 시기다라는 거야. 스태그플레이션이든 전쟁이든 금리 동결이든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시기에는 분산이 답이라는 게 50년간 시장을 이겨온 사람의 결론이야. 달리오가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 분산은 당신이 모르는 것에 대한 보호다.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전쟁이 끝날 수도 있고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금리가 동결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올릴 수도 있고 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내 자산을 지키려면 주식만 가지고는 안 돼. 채권만 가지고도 안 돼. 금이라는 보험을 하나 끼워 넣어야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버틸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완성되는 거야. 이걸 일상으로 바꿔 생각해봐. 자동차 보험 들 때 나는 사고 안 날 거니까 보험 안 들어도 되라고 하는 사람 있어? 없잖아. 사고가 날지 안 날지 모르니까 보험을 드는 거야. 금도 마찬가지야.
포트폴리오에 금을 넣는 건 금값이 오를 거니까가 아니라 무슨 일이 터져도 내 전체 자산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인 거야. 200조를 굴리는 달리오도 이 보험을 들고 있어. 우리가 안 들 이유가 없지.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어. 달리오는 빅사이클이라는 걸 연구하는 사람이야. 지난 500년간 네덜란드, 영국, 미국 같은 패권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분석한 건데, 그에 따르면 지금 미국은 막대한 국가 부채와 정치적 양극화, 외부 도전이라는 세 가지 징후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간이야. 이런 시기에 역사적으로 금이 가장 강력한 자산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달리오의 금 투자 조언은 단순한 타이밍 전략이 아니라 시대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는 장기 전략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정리할게. 레이 달리오가 미국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단했어. 물가는 3.3%로 목표치에서 멀어지고 성장은 1.2%로 반토막이 났어. 금리 인하는 빨라야 9월이고 연내 동결 가능성도 높아. 이 불확실한 구간에서 달리오는 포트폴리오의 5에서 15%를 금에 배분하라고 권고했어. 투자자인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단기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구조적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눈을 키우는 거야. 200조를 굴리는 사람이 금을 사라고 하는 건 금값이 오를 테니까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 라는 의미거든.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해. 이번 주 FOMC 결과를 확인하고 5월 중순 워시 취임 후 첫 성명서에서 물가 잣대 변화와 금리 방향성을 체크해.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금 비중을 5% 이상 넣어뒀는지 점검해봐. 이 한 가지 행동이 앞으로 6개월간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보험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지금 투자하면서 제일 궁금한 것들 있어? 지금 바로 댓글에 적어줘. 경제사냥꾼이 직접 하나하나 댓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밤새서라도 데이터 검증하고 분석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경제사냥꾼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경제사냥꾼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